화면은 잘 보이세요? 예, 시커먼 화면. 예. 네, 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게 다 좋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공감연대 회원님들하고 그리고 다른 분들도 제가 누군지는 좀 여러 화면이 켜져 있어서 파악은 안 되는데 오늘 주제가 그 평생 동안 연구해 오신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다시 AI로 어떻게 하면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께서는 대부분 학생들하고 또 동료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연구를 해오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AI 이런 도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람들과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없을까 해서 AI 많은 활용법들 중에서 오늘 주제를 굉장히 좁혀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교수님들께서 연구해 오시고 또 각종 여러 논단, 논문 쓰시고 또 기고문 하시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시민하고 자라나는 세대들 그리고 미래 세대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강연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저는 챗GPT 엔지니어링 저자 정우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저는 지금 2022년 11월 31일 이후에 한 지난 3년 동안 생성형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가장 어린 수강생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그리고 평균 연령대는 오늘 하시는 분들이 가장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거의 10대부터 80대까지 많은 분들과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을 잘 내 삶에 혹은 나의 사업에 혹은 나의 미래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 강의하고 있는 정우진입니다. 뭐 제 소개는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내용, 하도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의 많은 활용 부분 중에서,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그 분들이 원하는 분야가, 논문 작성할 때 도움을 주는 AI 가 없을까?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오늘은 이제 그 얘기보다는 사실은 두 번째 주제, 작성 논문을 어떻게 하면, 작성하셨던 논문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시간, 또 한 시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 툴들 중에서 간단하지만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인 강의 한 10분 정도 시작을 한 다음에 실습 보여드리고 또 마무리하는 그런 형식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 챗GPT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네, 그런데 챗GPT가 처음 나와서 지금 현재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분야는 각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전문적인 AI, 즉 이제 이 부분들을 저희는 이제 에이전트 AI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대화로서 카톡으로서 이렇게 하는 기능들은 사실은 한계가 있고요. 여러 각 분야에서 즉 연구자들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각 도메인 뭐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음악이라든가 이미지라든가 이런 분들이 각 직종별로 활용할 수 있는 뭐 심지어는 요즘은 로톡이라고 법률 서비스에도 활용이 되고 있죠. 예, 그런 부분에서 특히 얼마 전에 황석영 선생님께서 AI를 활용해서 소설을 지었다라고 해서 지금 최종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하셔서 심지어는 이제 할리우드뿐만 아니라 소설가 분들도 활용하시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오늘 제 그 슬라이드 장표에 보이실 건데요. 예전에 그 여러분들께서 즉 그 까까머리 대학생이 되셨을 때요. 1970년대, 60년대, 80년대 되셨을 때 그때는 아날로그적 지식 자산을 활용하셨죠. 이를테면 책, 뭐 논문 복사를 하신다든가 이렇게 그걸 저희가 1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연구 방식은 방대한 문헌, 즉 거대한 라이브러리, 즉 예전에는 대학의 규모를 그 대학교 도서관에 몇 권의 장서를 소지하고 있는가라는 것으로 또 대학의 무게를 따지고 대학의 그 우수성을 따지는 시대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 학교는 뭐 100만 권의 장서가 저장되어 있다. 뭐 어떤 학교는 200만 권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 프레임이 이제 인터넷과 더불어서 많이 바뀌었죠. 특히
3년 전에 출시됐던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렇게 되면 내용도 모르고 AI가 다 써주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우려에서 지금은 2026년에서는 세 번째 단계, 즉 디지털 지식 자산에 대한 저증가가 시작이 됐습니다. 즉 과거에 연구자들에게만 남겨져 있었던 논문들이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을 통해서 다시, 즉 여러분들의 논문이 예전에는 P 인용자 수 이렇게 뭐 KCI 아니면 뭐 SCI 여러 논문에 사용되곤 했었죠. 자,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인용이 되고 또 그 활용이 되는 그러한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여러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 관점이 있는데 저는 그 많은 관점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내용들은요,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 좀 비판적인 사고를 확장을 하고 또 여러분들의 학문의 방향성들을 다른 지식인들, 후학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도 구글의 노트북 LM이라는 그 서비스죠. 애플리케이션. 이것은 연구자들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여러분께서 알고 있는 뭐 챗GPT라든가 아니면 구글 제미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채팅 방식으로 보통 일을 하죠. 그래서 이 가져오는, 즉 여러분들께서 검색을 해서 어떤 뭐에서 글을 써봐 이렇게 했을 때 AI가 자기가 그냥 관련성 있는 키워드를 막 인터넷상에 찾고 거기서 자료를 주로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노트북 LM이라는 것은 특이한 녀석인데요. 구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이 녀석은 여러분께서 선택한 주제에서만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러 논문을 가지고 혹은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시는 연구자들, 뭐 해외 논문도 마찬가지고요. 또 자기 자신의 저술 논문 혹은 타인, 특정한 개인에 대한 혹은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한정된 속에서 이렇게 그 안에서만 자료가 생성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환각 효과, 또 엉뚱한 말하는 것, 또 정확하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선택하신 주제에 대해서 그 주제 논문 연구 보고서에서 어디서 인용을 했는지까지 다 알려주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할루시네이션 효과는 상당히 줄이는 부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학술적 연구를 하실 때는 이 노트북 LM이 거의 필수처럼 사용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 연구를 하시는 분들에게 이게 가장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문헌 인용을 할 때 정확한 사이테이션을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심사를 할 때도 뭐 이게 어디서 가져왔지? AI가 대충 만들었나? 뭐 이런 내용은 없죠. 근데 특히 그 내용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소중하게 작성하신 뭐 저서라든가 혹은 본인들의 연구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작성하신 논문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겠고요. 그 활용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것을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내는 형식이 있을 겁니다. 즉, 과거의 논문을 오늘 배울 주제는 비디오로 만든다든가, 혹은 오디오로 만든다든가, 혹은 팟캐스트 슬라이드로 바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로 만들어낸다든가 이렇게 방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또 있을 수 있겠죠. 특히 요즘 뭐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그 광역 행정단위 그 논문 연구 보고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작성할 것인가 이제 그런 샘플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트북 LM이 가지고 있는 처리할 수 있는 내용들은 한 번에 PDF 50개를 이 노트북 LM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 50개의 논문을 동시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한 답을 찾는다든가 자료를 가져오든가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 권당 분량은 텍스트 분량으로 50만 자 정도입니다. 근데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한 500페이지 이내의 텍스트는 이제 한 개의 소스 파일로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뭐 책 50권 올려놓고 그 인용처 따오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또 거기에 맞춰서 덧붙여서 인터넷상에 있는 웹 기록이라든가 혹은 해외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추가로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연구자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소스고요. 근데 제 예측으로는 올해 말쯤 되면 이제 젊은 학자들 그리고 일선에 계신 연구 자들께서는 이제 이러한 툴을 어떤 식으로든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그 정도로 성능이 향상되리라고 저는 조심스럽게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가 한 5분만 더 하고 바로 실습으로 들어갈 텐데요. 좀 따분하시더라도 요 기본은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인 기능은 뭐말 그대로 저는 오늘 주제가 여러분들께서 쌓아오신 지식을, 그 논문을 새로운 형태로 재생산하는 과정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오디오로, 그다음에 그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로, 그리고 영상으로 이렇게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그런 기능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한두 번씩 이렇게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해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그 해볼 때 AI가 어느 정도의 명령어까지 수행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좀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이 녀석이 가진 기능을 쭉 뽑았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필요한 거는 소스 기반 응답 생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소스 기반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께서 주신 논문을 업로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따라해 보실 분들은 PC라든가 뭐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그 디지털을 준비를 하시면 함께 실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지금 하는 내용들은 제가 녹화를 해서 우리 공감연대에 그 홈페이지 그 유튜브 링크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하게 보실 다시 한번 내용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영상을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강의 내용을 강의록을 아예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긴 했는데요. 네, 네, 그래서 그 강의안을 보시게 되면 텍스트로도 그냥 쭉 따라오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나머지 내용들은 네. 일단 뭐 여기 나와 있는 구조적 한계라든가 국복 방안,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아직 구글 노트북 LM은 한 번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놓고 바로 그 논문 형식으로 작성하는 이제 이런 형식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카피를 해서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 가지고 가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챗GPT에서 생성된 답변을 복사를 해서 워드라든가 한글에 붙여넣기 해서 편집을 하셔야 되는 것처럼 실제로 논문에 사용하실 때는 아직까지는 다른 논문을 전문적으로 써주는 그런 곳으로 가서 작성을 하셔야 된다. 즉, 현재 여러분들께서 챗GPT나 제미나를 알고 계시면 네, 네, 연구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AI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지금 서비스 중입니다. 그래서 논문을 전문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전에 학문 영역에서 AI를 쓰실 때 이 부분이 먼저 사전학습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 인공지능 어떻게 사용하세요? 대화를 하세요? 나는 뭐 누군데 이런 거 써줘, 이런 거 관심 있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하버드 대학과 여러 MIT 이런 여러 대학에서는 떻게 하면 생성형 인공지능을 좀 더 깊고 넓게 정확하게 사용자 원하는 의도대로 쓸 수 있을까라고 해서요. 그 프롬프팅을 잘 쓰는 기법들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용한 내용들이 바로 크래프트 그 프롬프팅 기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여기다가 이제 ED를 더 좀 붙여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른 내용께서는 뭐 얘기하겠지만 그 앞글자를 따서 그래서 요런 내 요소들을 포함을 해서 프롬프팅을 해주면 AI는 훨씬 더 정밀한 내용들을 생산해낸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필요한 것들이 먼저 이건 여러분들께서 제일 잘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기존에 그냥 말 그대로 AI를 3년 동안 써본 저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어떤 사람이 AI로 그 결과물을 아웃풋을 산출을 해냈을 때 저는 제 수준만큼 눈이 보입니다. 즉, 제 수준을 넘어가는 분야에 대해서 쓰면 저는 알아보지 못하겠지만
제 수준에서는 이거는 초보자가 쓴 거고 이거는 이 사람은 이 분야에 대한 인식도가 낮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거 AI를 아무리 잘 쓴다 하더라도 결국은 자신이 그쪽 영역, 그쪽 분야의 학문적 영역에 대해서 아는 만큼 뽑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 학부생이 AI를 가지고 뭐 논문을 쓴다. 정치학이든 인문학, 인문사회학에서 썼다고 했을 때 학부생들은 수준을, 논문에 대한 수준을 판단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너무 현재, 하시는 현장에 계셨던 분들보다는 은퇴하시고 지금 퇴직 교수님께서 사실은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 말씀드리면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께서는 컨텍스트, 텍스트는 맥락, 문맥이 글자죠. 그 사이에 숨어 있는, 사이에 있는, 즉, 맥락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하고 싶은, 즉, 여러분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불경 혹은 대전, 충남, 그리고 광주, 전남에서, 통합에 대한 여러분들 의견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 논문이라든가, 혹은 발제문이라든가, 이런 거 조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바로 그것이 과업입니다.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내가 논문을 써야 된다. 연구 보고서를 써야 된다. 아니면 기고문을 써야 된다. 아니면 발표문을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텍스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보통 이제 처음 AI가 나왔을 때 두 번째 과정으로는요. AI한테 질문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거를 굉장히 함축적으로 질문을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좀 나아가서요. 정말 AI를 잘 쓰고 싶으면 질문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질문할 것인가에 대한 언어적인 정리, 그런 역량이 필요한 거죠. 즉,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내용들은 용어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결국 아는 만큼 보입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어휘가 있었을 때 AI에게 적도 고급진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초등학교 수준에서 명령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여러분 챗 GPT라고 얘기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대화를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챗이라는 것이 마음껏 떠든다, 이렇게 잡담한다라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채팅 이렇게. 그런데 AI에게 채팅을 하는 건 1세대예요. 지금 여러분이 보셨던 챗GPT.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 AI를 뭐라 그러냐면 일을 시켜먹는 녀석이에요. 즉 내가 어떤 일을 땅 시켰어요. 시켰는데 얘가 그냥 하나의 대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답을 얻기 위해서 지가 조사하고 또 지가 분석하고 자기가 그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열을 하고 또 다른 내용을 검열 이런 식으로 AI가 워크플로우화된, 즉, 지정화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을 해서, 물론 나에겐 잘 보이진 않죠. 근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저에게 주는 서비스. 그걸 AI 에이전트 AI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제주도 여행에서 가장 싼 숙박과 항공료 알아서 맛집도 예약해줘. 내가 가진 예산 범위는 30만 원이야. 난 2박 3일 있을 거야. 이렇게 딱 하면 AI가 검색해서 알아봐서 그리고 자, 클릭만 딱 하면 될 수, 나중에는 그냥 자동 결제까지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해주는 걸 에이전트 AI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하실 때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과물을 할 때 특히 연구 부분에서는 연구윤리라든가 혹은 표절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AI에게 조금 더 정교한 프롬프트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확실하게 하는 문체라고 아시죠? 네, 문체. 우유체, 간결체, 만연체 들어보셨죠? 즉, 평생 동안 글과 함께 살아오셨던 여러분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독특한 문체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AI는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즉 써오신 글을 입력을 해주면 그 문체의 스타일마저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프롬프트도 있고요.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인슈타인 논문을 학습시킨 다음에 아인슈타인이 이런 걸 연구 논문이 있었다면 어떤 주제를 할까? 이렇게 하면서 아인슈타인의 스타일대로 논문을 쓸 수도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정리를 한 게 바로
크래프트 프레임워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컨텍스트 명령은요. 여러분들께서 AI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맥락을 주셔야 됩니다. 즉, 내가 주어진 맥락이에요. 즉, 여기 보시면, 어, 역할도 좀 들어가 있는데요. 당신은 저명한 법학자이며 비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판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AI의 역할입니다. 즉, 여러분들께서 하는 역할이 아니라 AI에게 여러분이 부여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네.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법학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AI에게 도움을 구했을 때 이렇게 바로 역할을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컨텍스트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연구자들 입장에서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의 역할을 주시고 그리고 AI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지, 즉 여러분께서 연구하신 분야에 대해서 대학생, 신입생들에게 강연을 할 것인지 아니면 동료 교수분들에게 이런 강의를 할 것인지 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즉 글을 쓸 때, 어, 글을 쓸 때 그 굉장히 학문적인 그 용어를 사용해서 글을 전개할 것인지, 아니면 굉장히 일반인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 되겠고요. 두 번째는, 특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리퀘스트 요청을 하는데요. 환경법 개정안이 산업계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분석하는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바로 수행화해야 될 과업과 최종 단계를 명시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그냥 AI에게 뭐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동을 하라고 할 때 바로 AI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특히 첫 번째, 개정안을 요약하라. 두 번째는 주요 쟁점 세 가지를 도출하라. 세 번째는 이해관계자별 입장을 정리해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작성해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1, 2, 3번, 즉 우리 연구 논문에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본론이 어떻게 구성돼야 되는지, 특히 여러분께서 예를 들어 10페이지짜리 연구 논문을 쓰셨어요. 그러면 그 10페이지 논문에서 여러 가지 논문들이 막 섞여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방금 말씀한 개정안 요약이라든가 주요 중점 세 가지 도출하라든가 혹은 이해관계절 입장을 정리하라든가 이렇게 하면 쭉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프레임이라고 얘기해요. 프레임은 우리가 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꼭 지켜야 돼. 예를 들어서 2020년 이전에 구식 사례는 배제할 것, 답변에서 인사말을 생략할 것. 네, 결과물에서 어떤 내용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크래프트의 템플릿입니다. 여러분 템플릿이라 그러면 보통 나와 있는 형태가 되겠죠. 이거 참고해서 작성하세요라고 얘기할 때 예를 들면 결과물을 마크다운 형식으로 각 항목의 소스 인용, 물론 여기다가 이제 뭐 MLA 방식이라든가 APA 방식이라든가 논문을 끌어내는 요소도 이렇게 지적을 하면 이 방식에 맞게 연구 보고서를 작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형식물까지 지정해주면 AI가 어떤 식으로 내용을 뽑아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요. 저희가 실습을 좀 해볼 건데요. 오늘은 준비한 것은 제가 법학, 경영학, 인문학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여러분께서 다양하게 전공하신 분야에 대해서 중에서 먼저 인문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께서 인문학에 대해서 전공을 하신 분이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가정적으로 당신은 19세기 사학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입니다라고 이 AI에게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물론 요거는 19세기라든가 그다음에 사회사라 이건 다 바꿀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자본론에 대해서 뭐 19세기 네, 그 자본론 혹은 뭐 18세기 경제사를 연구하는 사학자입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역할에 대해서 바로 리퀘스트 요청이 되겠습니다. 즉 산업화가 가족관계에 미친 심적 변화를 탐구하십시오. 굉장히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물론 관련 논문을 참고로 이 과정은 어, 여기에 관계된 논문들을 여러분께서 이미 서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PDF 파일을 AI에게 준 상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걸 막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빈도가 높은 단어를 추출하고 감정 변화를 시계열로 정리하고 기존 역서격과 서사와의 차이를 지적하라. 자,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니면 일반적인 학자들이 이걸 잘 할 수가 없죠. 많은 논문들이라든가 연구를 해보신 분들만이 이제 액션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요, 현대적 투영학에 이제 텍스트 맥락에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께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석 내용은 학술 투고용 초록 형식으로 작성하시라고 해도 되고요. 요즘은 어디까지 되냐면 특정한 논문 그 저널 있지 않습니까? 이 AI가 특정한 논문에 최적화된 특정한 저널에 최적화된 연구 기고문 형식까지도 다 이해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네이처의 그 발표할용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네이처에서 요구하는 연구 프레임워크로 논문을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AI가.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제가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AI가 어디까지 왔는지 좀 보여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자, 방금 여러분들께서 보셨던 그 내용들은요. 지금 화면에 평생의 연구 이 화면이 보이실까요? 녹색 화면이 보이세요?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이셨군요. 네. 지금 보이세요? 평생의 보입니다. 연구 AI로 다시 꼽히다 네, 보이세요? 네네, 좋습니다. 보여요. 네, 잘 네네. 보입니다. 방금 보셨던 거는 구글 나노 바나나 프로로 제가 제작을 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어, 젠스파크라는 AI입니다. 젠스파크라는 AI, 그러니까 챗GPT나 다른 이 진정한 AI 모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AI 형식으로 얘가 만든 겁니다. 내용들은 똑같은 텍스트로 이제 AI는 이제 이 녀석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거는 뭐냐면 요거 하면 네, 지금 화면도 이렇게 보이시죠? 만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께서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조금 더 이쁘게 동그라미도 할 수 있고 목차도 예쁘게 네,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요. AI가 다 뽑은 이렇게 화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뽑힌다. 예쁘게 잘 뽑히네. 네, 잘 뽑힙니다. 네. 요거 방금 이미지로 했던 내용들을 이제 AI로 이렇게 보면 지금 뭐 전통 연주하고 현재는 지금 과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게 막 사람들이 써보는 상황이고요. 이제 요것이 조금 더 보편화가 되면 즉 오늘은 뭐 간단한 강의니 그런데 아마 오래 가시기 전에 더 놀라운 결과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방금 보이시는 부분들은 AI로 다 만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들을 AI가 이렇게도 만들어내는구나. 네, 요런 것 때문에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 보여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이거 금방 툴만 사용하시면 금방 만들어낼 수 있다. 요런 거. 이게 최종 결과물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한 달에 3만 원만 내면 이런 것까지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크래프트 보이시죠? 이런 거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아주 쉽게 결론은 이런 거 할 수 있다. 언제? 오늘 강의 끝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실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준비가 되신 분들은 PC라든가 노트북을 피셔서 한번 해보셔도 되겠고요. 아무래도 주문하시면서 직접 따라하실 시간은 제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저 혼자서 일방적으로 진행할 텐데 그 녹화본이 올라오면 좀 천천히 따라 해보시는 내용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글 노트북 LM에 대한 활용법들은 유튜브에서 많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논문 작성하는 것들도 여러 단위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딱 여러분이 원하시는 건 아닐 텐데 오늘 최대한 빠른 시간에 진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구글 노트북 LM에 접속하시는 부분이 제일 필요하겠죠?
자, 인터넷 창에서요. 아, 잠깐만요. 네, 공유를 다시. 네. 이제 보이실 거예요. 이제 보이시죠? 네. 여기서 한글로 치셔도 되고요. 구글 노트북 그리고 LM 이렇게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는 겁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시는 것처럼 네, 접속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처럼 구글에 노트북 LM이라고 치시면요. 이렇게 구글 네, 보이시죠? 노트북 LM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런 창이 뜹니다. 이렇게. understand anything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여기 가운데 보이는 시커먼 화면. 네. 보이시죠? 시커먼 화면. 네. 요 화면을 보시고 try 노트북 LM이라고 돼 있죠? 시도해 보세요. 클릭을 해 보세요. 그러면 처음 들어가시는 분들은 로그인이 안 될 거고요. 이제 들어가시면 로그인이 그 구글에 가입해 놓으시면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그 인증을 get started 이렇게 하는 처음 해보세요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뭐 구글로 그냥 콕콕콕 구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만 있으시면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화면이 쭉 뜨게 되면요 여러분께서는 항상 AI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왼쪽 상단이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뭔가가 보이는데 그 중에서 보시면 왼쪽 상단에 보시면 노트북 LM이라고 보이시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자기 여러분들께서 로그인이 돼 있으셨다면 본인의 아이디가 보이실 거고요. 이렇게 세팅 값이 있습니다. 세팅 값에 들어오시게 되면 아웃풋 랭귀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볼 때 어떤 할 거, 저처럼 한국어로 설정해 두시면 한국어로 그대로 다 보이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여기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검게 돼 있는 Create New라고 보이시죠? 네, 요거를 이제 누르면 여러분께서 새로운 대화를, 그러니까 챗GPT 상에서 뉴챗 이렇게 시작하시는 것처럼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미리 내용을 좀 만들어 놨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자료를 불러 모으고 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처음이라서 이미 만들어 놓은 거, 그러니까 요리하는 거 보여드리고 조리는 제가 이미 해놓은 거 그거 싹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요. 그래서 자 왼쪽 오른쪽 상단에 Create New라고 새로운 거 만들어 본다 딱 클릭을 하시면 Creating New Notebook이라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앞에 화면 앞에 이러한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 화면을 이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챗GPT와는 다르게 자 요게 핵심이죠. 보시면 create audio, 오디오를 생성할 수 있고요. 팟캐스트. 두 번째는 비디오도 만들 수 있어요. 즉,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놓은 논문, 작성하신 논문을 클릭 한 번으로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유튜브 그 영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유튜브도 바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까지 여러분께서는 세팅을 할 수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크래프트를 배웠지만 지금은 크래프트 기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냥 생으로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깜빡깜빡 거리는데 search the web for new sources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찾을 수도 있어요. 이제 이거는 여러분께 챗GPT라든가 제미나에서 보신 거죠. 뭐 검색해줘. 뭐 금값이 오를 것 같아? 최신 전망 리포트 써줘. 뭐 이렇게 하면 AI가 인터넷에서 막 찾아서 자료를 찾아서 여러분께 딱 보고서를 내놓죠. 네,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약간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 All drop your files. 이게 핵심이죠. 자, 보시면 PDF 파일도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미지도 넣을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예를 들어서 그 여러분 2000년 이전에는요. PDF 파일이 잘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PDF로 작성한 파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즉 2000년 이전에 작성되신 논문들은요. 그냥 마치 그 텍스트를 못 긁어 오는 PDF입니다. 전체가 그냥 하나의 이미지로 돼 있어서 2000년 이전에 연구 본 논문 보고서 이런 것들은 그 PDF 도구로 한 글자 한 글자 긁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미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00년 이전에 PDF 논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PDF로 들어와서 그것을
PNG라든가 JPG로 이미지로 그냥 다시 바꾸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논문이 50페이지다. 그러면 50페이지 그냥 이미지 전체를 올려서 업로드해서 하나의 논문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닥스는 이 구글 도큐멘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구글 슬라이드에서 닥스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파일도 얘는 인식을 합니다. 즉 여러분들께서 강연하신 내용들도 이 오디오를 넣으면 이 오디오에 있는 텍스트를 추출해서 정보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클릭해서 지금 보이시지 모르겠는데 새까만 화면이 보이실까요? 바로 여러분 엑셀 파일 있지 않습니까? XLSC 이런 거 엑셀 파일도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CSV 파일도 전화번호 같은 걸 또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MP4도 얘가 GIF라든가 뭐 그다음에 MP3라든가 MPEG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혹은 그 예전에 여러분 혹시 소리바다라고 기억나십니까? 인터넷 초창기에 그 음원을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웨이브, WAV 이런 음원 방식도 얘가 다 인식을 합니다. 즉 그냥 파일만 여러분 그리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께서 예전에 예를 들어서 라디오 출연이라든가 TV에 출연해서 어떤 토론을 하셨다. 그러면 그 토론 파일도 MP4가 있다면 파일도 올려주면 강연장에서 강연하셨던 내용을 텍스트화해서 바로 자료, 다른 자료로 만들 수도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녀석이 가진 기능이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준비된 내용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로드 파일이라고 누르시게 되면요. 마치 여러분들께서 이메일을 보내시는 것처럼 그렇게 작업을 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자료에 필요로 한 실습 논문 한 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준비는 어떤 내용을 했냐면요. 뭐 여러 가지 논문 중에서 네.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평가와 대안 제시 연구 이러한 논문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메일에서 첨부 파일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올리자마자 네, 바로 AI가 이 논문이 어떤 내용인지 바로 분석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원래는 50개까지 가능하다 그랬죠. 네,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 내용의 프롬프트, 이 지금 실습은 하나의 논문을 내가 어떻게 과거에 내가 작성한 논문을 오디오 파일, 비디오 파일, 그리고 뭐 팟캐스트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걸 만드는 방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 연구는 이러면서 기본적인 역설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AI가 그냥 이런 내용이야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지만 여기 보이시면 어떤 내용, 놀라운 내용이 있냐면요. AI가 PDF를 논문 한 편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 프랑스와 일본의 개편 사례가 한국이 주는 핵심 쟁점은 정치권의 도폐지론과 학계의 기능 조정론 중 어느 쪽이 효율적일까요? 즉,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대안, 즉 하나의 논문을 올렸더니 그 논문 속에서 이 논문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추가적인 내용을 알고 싶은지, 즉, 이건 학습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주어지는 내용만 잘 클릭을 해도 이 논문을 그냥 쭉 읽는 것보다는 훨씬 쉽게 빠르게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건 여러분께서 테스트를 해보면 금방 이실 거고요. 오늘의 핵심 내용은 오른쪽에 있는 스튜디오가 되겠습니다. 자, 저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이 첨부된 파일을 보시면 오디오 오버뷰라고 돼 있죠. 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이 논문의 내용을 AI 아나운서가 내용을 굉장히 쉽게 다른 내용으로 읽어줍니다. 그냥 논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나레이션 쭉 읽는 것이 아니라 발표용으로 팟캐스트용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비디오 오버뷰라고 하게 되면요. AI가 움직이는 동영상을 만들어줍니다. 물론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뭐 그렇다고 뭐 실사하면 뭐 칼 들고 무기 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컨텍스트에 맞는 동영상으로 만들어줘요. 보통 만들 때, 지금 일반적으로 5분에서 한 7분, 평균 6분 정도의 내용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논문 한 편이 10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만드는 시간은 뭐 컴퓨터의 리소스, 그다음에 인터넷 환경에 달려 있는데 한 10분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오디오도 그렇고 비디오도 그렇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리포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 논문에 대한 업스트랙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냥 업스트랙트 보실 때 여러분께서 보통 한 페이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그거보다 많습니다. 여기 됐을 때 보통 10페이지 올렸을 때 한 5페이지 정도? 한 4, 5페이지 정도? 근데 뭐 논문을 한 5편 올린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구글 노트북 LM에서 제공하는 것은 한 5페이지 분량으로 여러 개의 내용을 섞어줍니다. 물론 그 섞어진 내용에서 어떤 내용을 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여기 지금 스타트 타이핑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막 쳐주고, 그죠? 네, 여기에 어떤 내용을 입력하냐에 따라서 그 논문에 대한 어떤 내용을 사용하고 어떻게 쓰고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슬라이드 데크라고 되어 있죠. 이 슬라이드 데크가 바로 이 논문에 가장 최적화된, 네, 즉 아무것도 안 하시더라도 그냥 논문 한 편만 뿅 올려놓고 업로드 시켜주고 방금 말씀드렸던 오디오 오버뷰, 비디오 오버뷰, 슬라이드 덱, 인포그래픽 이렇게 그냥 누르시게 되면 AI가 이 내용에 가장 최적화된 슬라이드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실 게 없어요. 그냥 AI에게 그냥 그 이메일 첨부 파일 보내는 것처럼 업로드만 시켜주고 요 클릭만 하면 AI가 변환시켜 준다는 거. 물론 스타일이 많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그 스타일은 조정할 수가 있죠. 되셨죠?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첨부만 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걸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 건지, 이제 요리를 한다고 치고,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요걸 할 때요, 논문 5편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행정실 통합에서 다시 또 올리고, 또 기사도 찾고, 막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뭐 요거는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연구 제안 보고서가 이렇게 나왔어요. 네. 뭐 쭉 나왔는데 중요한 거 보시면 비디오 오버뷰 그다음에 그 리포트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이미 생성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통합 우리 동네 질문 잠깐 보시겠습니다. 잠깐 AI로 만들었더니 혹시 이 음성이 들리실까요? 네, 들리시나요? 네, 좋습니다. 안 들리는데? 음성이 안 들립니다. 음성이 안 어, 들립니다. 음성이 안 들리십니까? 네. 요거는 네, 지금 저는 잘 들리는데, 제가 지금, 이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요거를 생성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서, 그러면, 잠시만요. 일단, 요렇게 됩니다. 그런데 요거 제가 지금 하려고 그러면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이럴 줄 알고, 네, 그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아놨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행정통합 이거 보이세요? 보입니다. 보이시는데 소리 들리나요? 저는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저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저는 잘 들렸는데, MP3 들려주는 거거든요. 이건 될 것 같은데, 왜 안 될까요? 네. 이거는 이제 유튜브로, 그러니까 파일을 제가 그 카톡방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화면은 보이실 때 소리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MP4 원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공유를 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뭐, 최소화를 못하는군요. 네. 지금 줌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네, 여러 가지, 예, 걸리는 게 많네요. 어, 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이제 링크를 뭐 구글 아이디를 알면 이거 공유도 하고 막 그러겠는데 실시간 공유도 하고 그러겠는데 어쨌든 비디오도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지금 오늘 사용했던 그 저희 공감연대 여러분들 들어와신 채팅창 있죠? 네, 거기다가 제가 두 파일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다운로드 받으셔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으세요. 보실 수 있는 지금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유 거기다가 네, 일단 지금 하나 올렸고요. 그리고 네, 좋습니다. 예, 그 공감연대 전국 우리 채팅방 있죠? 네, 거기다가 지금 방금 제가 AI로 생성한 이 논문 분석한 거 지금 올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팟캐스트용도 올려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잠시 뒤에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어쨌든 네, 그 내용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버튼 하나로 결국은 여러분께서 나도 만들 수 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들을 어떻게, 뭐, 지금 들어가서 세부적인 연구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 논문에서 만든 작성이기 때문에 인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없을 겁니다. 지금 채팅방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둘 다 오디오북하고 내용하고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거 테스트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챗GPT 상에서 이제 고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그 프롬프트 하는 연습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드는 거 보셨죠? 여러분도 논문을 업로드해서 오른쪽에 오디오 오버뷰, 비디오 오버뷰, 뭐 슬라이드 덱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마지막에 슬라이드 덱은요. 또 만들어. 네. 지금 38분 정도 음. 참가를 해주셨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네. 지금 화면 보이실까요? 화면? 하얀 화면? 안 네, 보이세요? 보이시나요? 보여요. 보여요. 네네. 네, 한국 잘 지도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이것도 네, 보여요. 지방 지도 나오고 대한민국 행정 대계도 네. 이렇게 돼 있죠? 네. 요게 네, 바로 슬라이드 데크로 만든 겁니다. 즉, 논문을 아, 띄워서 바로 슬라이드가 만들어지는데 음, 뭐냐면 지금까지 보셨던 슬라이드랑 달라요. PPT랑. 그러니까 제가 아까 두 개 보여드렸죠? 지금 방금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요 논문 내용에 맞는 내용들을 다루죠. 지금 여러분께서 앞에서 보셨던 그냥 뭐 일반적으로 AI라 뚝딱뚝 하셨던 거랑 좀 느낌이 다르실 겁니다. 그쵸? 그래서 AI가 그러네요. 벌써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보시게 되면 이거 AI가 만들었나? 아니면 뭐 실제인가? 라고 구별을 거의 못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보통은 저희가 AI로 만들면 표가 많이 났죠. 아우 뭐 저거 뭐 좀 그런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냥 저거는 AI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냥 슬라이드 자료라는 얘기가 드실 겁니다. 그렇죠? 지도도 거의 한국 지도랑 똑같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광주 전남이라든가 대구경 TK라든가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지도도 매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보시면 민주당 강훈식 후보 사진은 좀 정확하진 않은데요. 여기 지금 대중 충남 이끄는 문법 시작해서 굉장히 깔끔한 이제 여러분들께서 지금 대구 경북 연방제수전의 권한이행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의 이미지와 그 텍스트 들어간 내용들은 정말로 이거 좀 AI가 한 건가 아니면 사람이 한 건가 물론 조금 여기 뭐 깨지는 부분은 사실 좀 없진 않습니다만 요거는 곧 극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뭐, 와, 저거는 뭐 AI가 했는지 그냥 디자인을 했는지 별로 구별이 안 간다.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물론 글자는 아직까지는 한 10% 정도는 깨지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전문가들이 잠깐만 그 리터칭을 해주면 되는 것들이고요. 아주 보시는 것처럼 클리어하게 그 AI 화면, 저거, 네, 이거는 뭐, 아, 이건 AI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죠. 즉, 논문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정도로 지금 AI 기술이 발전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형식적인 것만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벌써 8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과 약속한 시간이 1시간인데, 네. 자, 그 노트북 LM이라고 했을 때, 저건 저렇게 할 수 있는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모든 AI를 활용했을 때 아직까지 정석은 챗GPT하고 구글 제미나이가 갖고 있는 정석입니다. 그래서 이 정석이 어떻게 음, 되는 거냐면 이 아이가 모든 AI를 쓸 수 있는 근본적인 프롬프트를 얘가 뽑아냅니다. 제가 아까 크래프트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야 정확한 명령어를 설계를 할 수 있다. 즉 명령어 설계를 뽑아내는 프롬프트, 그 명령어를 저희가 설계도를 뽑지 않습니까? 그 뭐 쉽게 말하면 논문 목차라고 이해를 들죠. 즉 목차를 뽑는 거는 챗GPT나 제미나이가 제일 잘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노트북 LM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활용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건 2차 단계, 에이전트 기능이고요. 가장 근본적인 거는 명령어를 만들게 설계를 시키는 거는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이 녀석들이 근본 원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녀석들은 이 엔진을, 즉 챗GPT나 제미나이나 오픈 AI가 클로드, 엔트로픽이 가진 엔진을 사용해서 뭔가를 이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료의 원천은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만들거나 특히 연구 논문 보고서 초안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바로 결국은 제미나이를 만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딱 하나만 여러분께 이걸 보고 절대로 그 반감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여러분들께서 반 정도는 딱 보시는 순간 본능적인 거부감이 들어요. 왜냐하면 AI가 건방지게 저런 걸 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런 건 하지 마시고 저는 그 말씀드리는 게 AI로 여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효용성이라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제가 만든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께 그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많은 내용 중에서 그러면 저란 사람이 어떻게 AI를 활용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네, 나와라. 네, 나왔습니다. 네. 자, 마지막입니다. 다 왔습니다. 이제, 네. 자, 지금 여기서는요, 그, 자연과학을 전공하시는 분은 가장 많이 쓰시고, 팩트체크. 이건 펄플렉스티라는 AI입니다. 예, 펄플렉스티라는 AI인데요. 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처럼 전문 연구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행정통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 뭐, 석사 1년 차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께서. 그 행정학에서 제가 AI에게 연구 논문 지도를 받는, 이해 가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이렇게 임명했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쓰시는 원초적인 지금 채팅 방식입니다. 그런데 자, 한국에서 광역시와 도사이의 행정 통합에 관한 이것도 뭐 조금 네, 실행이 주제이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논문들을 분석해서 바람직한 통합 분야에 대한 연구 논문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까? 자, 저는 이거 김태일 교수님께 대표님께 아이디어를 얻어서 지금 잠깐 사용한 건데요. 행정통합 이슈지 않습니까? 저도 행정학과 석사 1년 차로서 뭐 연구 논문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어떻게 조언을 하시냐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자, 잠시 10년, 20년,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셔요. 학계로. 그러면 석사 논문, 박사 논문 쓰는 연구 지도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나에게 물어봤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연구 논문 가이드를 해주셨나요? 자, AI가 어떻게 했냐면요. 첫 번째, 주제 문제 의식을 정교화하세요. 두 번째, 이론적 툴 구성을 하세요. 세 번째는 주요 선행 연구 사례 정리 포인트를 하세요. 네 번째, 연구 설계와 방법론을 방향을 정하세요. 그리고 바람직한 통합행정 기준을 정립하세요. 이렇게 이 많은 내용에 대해서 보시면 AI가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네가 이런 걸 해야 돼라고 안내를 해줘요. 네. 제가 이 내용은 카카오 우리 링크방에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클릭을 하시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볼 수 있어요. 제가 어떤 명령을 했는지.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하니까 제가 뭘 어떻게 써야 되는지 연구 방법론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 논문 목차 구조예시 있지 않습니까? 서론에서는 이런 걸 써야 되고, 이론적 논의 이런 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써서 해야 돼. 라고. 그쵸?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클릭만 하게 되면 더 많은 내용까지 뽑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 8분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AI가 추천해준, 이렇게 글을 써! 이해 가시죠? 이렇게 글을 써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복사를 했습니다. 복사를 해서 제가 뭘 할 거냐면요. 제미나이에게 진짜 일을 시킬 거예요. 지금 방금, 자, 제가 여러분께 뭐라고 할 거냐면, 네, 맞습니다. 자, 방금 퍼플렉스트에서 지금 6가지 단계 이런 거 써봐. 논문까지 나왔죠. 그래서 제가 위에다 뭐라 쓸 거냐면, 아래의 내용에 대해서 나는 아래의 내용에 대해서 좋은 연구 논문 작성에 도움을 받았어. 아래의 내용을 심층 리뷰하여 내가 전문적인 박사학위 논문을 박사학위 너무 심하죠. 네, 연구 논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있는 크래프트 크래프트 ED 기법으로 프롬프트 예시문을 작성해줘.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로 딱 요거 하나입니다. 그리고 Shift Enter 키를 친 다음에 구분선을 쫙 주세요. 자, 오늘 여러분께서 외우셔야 될 내용들은요, 딱 요거 하나입니다. 제가 카카오톡 전체 182명만이 지금 한 카피 딱 올렸는데요. 크래프티드 기법으로 프롬프트 예시물 작성해 주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AI는 방금 제가 쭉 길게 뽑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고 이 아이는 참고로 여기 모드가 3개가 있는데요. 패스트 띵킹이 있는데 저는 유료 사용자들은 띵킹, 무료 사용자들은 이거 하루에 몇 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면 자, AI에게 연구 논문 작성을 시키기 전에 그것을 시킬 수 있는 명령어 프롬프트를 작성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AI에게 어떻게 시켜야 될지 지금 여러분께서 그동안 내가 썼던 건 좀 다른 방법 썼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 이제 다 작성이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뉴 챗으로 가셔가지고요. 왼쪽에 있는 툴 보이시죠? 여기에 보시면 딥 리서치 모드가 있습니다. 딥 리서치 모드로 해주시고, 그 다음 패스트에서 띵킹 모드로 적용해 주시고, 네. 저는 그대로 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네. 다 빼고,
네. 자, 그래서 지금 그걸 하고 나면 바로 지금 네. 지금 이제 명령어가 이렇게 작성이 됐죠. 그럼 이제 논문을 쓸 때 어떤 내용이 써야 될 것인가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비행기표를 딱 눌러주십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여기 보시게 내용은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내용 보시게 되면 실제로 논문을 작성을 시킬 때 그냥 논문 써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크래프트 디드 기법으로 연구 논문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설계도를 쭉 뽑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자, 어떤 배경으로 써야 될 건지, 그 다음에 역할은 뭔지, 그리고 어떤 액션을 할 건지, 물론 이거 여러분께 다 수정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학술 논문 문체 형식 어떻게 쓸까? 그 다음에 당연히 연구 논문이니까 교수님들이라든가 연구자들이 이런 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평가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해야 되니까 벌써, 네, 연구 논문 계획서가 시작이 됐어요. 네. 자, 지금 이건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자, 여러분이 생성한 내용을 가지고 오디오, 비디오, 슬라이드는 이미 다 말씀을 드렸죠. 오른쪽에 업로드는 거 클릭 3개만 하면 돌아간다는 것. 이거는 새로운 내용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주제랑은 요렇게 쓰는 거구나. AI를 쓴다는 것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Thinking 모드 돌아가고 있는데 보통은 지금 제가 좁혔긴 했지만 이거 생성되는데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 1시간 동안,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께 세 가지나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 들었냐면 활용할 수 있는 AI 노트북 LM이 뭐지? 이런 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노트북 LM에서 들어와서 업로드를 하고 비디오, 오디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까지 그거까지 만들 수 있는 거 그쵸? 네, 그거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에 세 번째는 크래프티드 기법. 저거는 이미 하버드라든가 MIT라든가 스탠포드에서 공통으로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쓰면 AI의 연구 기능을 잘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기능이고요. 조금씩 AI가 발달하면서 그 내용들의 수준은 점점 깊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서 이제 여기 내용을 참고로 하셔서 AI 일을 시킬 때는 내가 투닥투닥 하기도 하지만 AI에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뽑아서 명령을 하는구나. 이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 갖고 저희가 COT 기법, 즉 이 프롬프트가 잘 뽑혔는지 부족함이 없는지 이런 것들도 더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1시간 동안 이제 그거 활용법을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AI가 한 3분의 1 정도 답을 했고요. 예. 그리고, 네. 완성이 되면 제가 파일을 공유 금방 할 수 있으니까요.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AI도 만들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1시간 동안, 저는 숨가쁘게 질문도 안 받고 막 달렸는데요. 어떤 분들은 뭐야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신통한데라고 뭐 반응은 다양하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이걸 다 충실하게 설명드리기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쨌건 제가 준비한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여러 장소, 여러 공간 그리고 여러에서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 많으니까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 한두 개만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질문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예의상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정답과 질문. 네, 네, 네. 그 네. 개인 교섭도 해줘요? AS로. 그럼요. 얼마든지 아, 모여주시면 당연히 그러면은 필요하신 내용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만간 개인 교섭을 요청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사주신 막걸리가 많아서 막걸리 값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네. 사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네. 저 네. 이정옥 질문? 네네. 그러면 그 업로드된 PDF 파일은 본인만 활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글 전체에 그게 같이 네. 활용이 되는 겁니까? 여기에 올리신 건요, 네. 무조건 개인만 다른 사람은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 노트북에 이러면 철저하게 데이터가 보존됩니다.
네, 다른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활용할 수도 없어요. 즉, 챗GPT나 제미나이는 여러분이 쓰신 대화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노트북 LM에서 구동되는 것은 규약상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물론 구글이 마음먹고 빼내자고 하면 끝은 없는데 만약에 그걸 썼다 그러면 구글이 파산할 정도로 네, 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노트북 LM에 올리고 묻고 하는 자료들은 쓸 수가 없다. 네, 요게 다. 다 됐습니다. 다 됐고요. 네, 다 됐습니다. 예, 지금, 장수 질문 하나 네, 하겠습니다. 일단 잠깐만요. 논문 한 편 다 나왔습니다. 네, 논문 한 편 나왔고요. 네, 그리고 잠시 뒤에 그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네, 예, 제가 올려놨는데요. 네, 아까 그거 할 적에 처음에 펄플렉스리를 했다가 그걸 네, 제미나이로 또 바꾸셨던데 네, 한 네. 가지만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왔다 갔다 크로스로 사용하시는 게 어떤 장점이 또 따로 있나요? 이거는 이제 어떤 쪽에 치중해 돼 있는가 하는 내용인데요. 펄플렉스티는 그 제미나이보다 거짓말을 조금 덜 합니다. 그러니까 펄플렉스트에서 뽑아주는 텍스트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제미나이가 한 5% 정도는 할루시네이션 논문이 있어요. 예, 가져오는 것 중에. 즉 100개 중에 5개는 없는 링크가 나옵니다. 근데 펄플렉스티는 그게 100개 중에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잘 쓰는 사람들은 저같이 이제 초안을 뽑고 이렇게 하는 거는 펄플렉스티를 통해서 물론 돈이 저는 강사를 하니까 쓰는데 그래서 펄플렉스티는 100개 중에 한두 개 정도 에러가 있고 구글 제미나나 챗GPT는 한 5%의 오류가 있다. 근데 방금 그렇게 했지만 그냥 하나만 쓰시는 연구자들께서는 뭐 제미나이나 챗GPT나 하나만 쓰셔도 뭐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네. 저는 좀 더 올리려고 씁니다. 네, 네. 그 에이, 여러 가지를 쓰는 것보다 젠스팍을 쓰면 젠스파크요. 로봇, 네네. 네. 네, 네. 그게 경제적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믿긴지도 몰라서 네. 써보신 경험에 의하면 정말로 경제적입니까? 그리고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네. 그 제미나이는 그 인문사회학자분들한테는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쁘고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텍스트를 아직까지 여러분께서 고민하신다 그러면 제미나이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영역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젠스파크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번에 뽑을 수 있는 텍스트량이 5페이지에서 8페이지 내외입니다. 이 네, 텍스트량이. 근데 제미나이 딥 리서치로 돌리게 되면 29,000원짜리 기준 썼을 때 약 한 15페이지, 물론 폰트는 10포인트 기준입니다. 웍사이트까지 했을 때 15페이지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 뽑힙니다. 근데 만약에 젠스파크로 20페이지, 30페이지 뽑으시려고 그러면 울트라 버전, 맥스 버전 쓰셔야 돼요. 즉, 그 30만 원짜리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뽑아내는 용량이 가격 대비 길게 뽑아주는 게 제미나이가 제일 좋다. 근데 젠스파크로 만약에 텍스트만 기준으로 했을 때 길게 생성하시려면 200불짜리 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좋아하시고 뭐 이미지 싫어하신다 그러면 그냥 제미나이 29,000으로 가시는 게 좋겠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돈은 뭐 학교에서 내주니까 나는 뭐 크레딧 주니까 쓸 거 없다. 그러면 젠스파크 300불 울트라 모드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참고로 제미나이도 울트라 36만 원짜리 있긴 하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하루에 비디오를 한 10편 이상 뽑으시는 분들만 추천을 좀 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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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방금 연구 논문은 이미 나왔고요. 그 AI가 지금 채팅방에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방금 생성된 연구 논문을 웹페이지상에서 바로 보실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네, 그거 클릭해 보시면 어떻게 나왔는지 홈페이지가 예쁘게 보이실 겁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저기 딥식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못 네. 보게 만들었거든요. 구독을 못하게 했어요. 그건 예, 백- 행정기관하고 네, 공공기관만 걸려 있을 거고요. 그 일본 네, 민간업체. 네. 일반적인 유저가 쓰기에는 딥시크는 쓸 수 있습니다. 못 일반 유저. 쓰게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못 쓴다고. 저는 일반인인데 못 쓰게 어? 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쓰는데요.
제임스 파크에선 쓸 수 있고 또 초기에 등록한 사람은 막질 않아요. 그런데 요새는 막더라고. 아, 그렇습니까? 저는 딥스크 쓰고 네. 있는데. 네, 초기에 등록한 네. 사람하고 제임스 파크 같은 거를 통해서 아, 그렇죠, 우회구하는 그렇죠. 사람은 또 쓸 수 네. 있어요. 근데 뭐 네. 딥식을 쓰면 중국에 대한 그 자료가 더 많다고 하는 얘기가 사실입니까?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돈을 지불하지 않으실 분들, 유료 구독을 하지 않으실 분들은 딥식만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료 네. 사용자들. 그리고 두 아, 번째는 네.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프라이빗한 아주 그 내용들, 그러니까 유출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요. 그 네. AI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이 컴파일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딥시크에서 어, 딥시크 쓰면 안 되는 사람들은 대통령, 장차관, 국정원 이런 사람들이 쓰면 안 되죠.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딥시크를 써도 그 딥시크 회사에서 여러분들에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국방과학연구소에 최첨단 연구를 하신다든가 이런 비밀 프로젝트를 하시지 않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습니다. 소버린 AI로 얘기를 하지만 이제 그건 국가가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뭐 우리나라 국내 모델 네이버 클로버 X라든가 국내 모델이 활성화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중국 사람이 빼가나 미국 사람이 빼가나 다 빼가는 건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그걸 중국 사람이 사용하느냐, 미국 사람이 사용하느냐. 그 차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빨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한글 쓰듯이 외국산 쓰지 않고 보다 저렴한 가격, 한 달에 뭐 1,000원도 좋고요, 2,000원 좋고 훨씬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바랍니다. 그리고 성능이라고 하면 딥시크는 유료용 못지 않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네, 성능 면에서만 순수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저도 딥시크 들어왔는데 딥시크 잘 되고 있네요. 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네. 여기서 마칠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1시간 남짓 동안 숨가쁘게 막 달려왔는데, 정말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께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노트북 LM 사용법, 뭐 논문 사용 활용법, 논문 작성 이렇게만 치셔도 뭐 5분짜리, 10분짜리 많이 영상 나와 있거든요. 예, 젊은 친구들 잘 얘기하는 거 보시면 금방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긴 시간, 길고 혹은 또 짧은 시간 저와 함께해서 감사드리고요. 정호진 차장님 잠깐만요. 네, 예, 인사하시고 나 한마디만 하게 해주세요. 아, 그러면요. 인사하시기 네네, 전에 네네. 요 말씀하세요. 강연 끝나면 저 아는 사람 좀 잠깐 나가지 말고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회의도 해야 돼서 맞춰야 네. 되는데, 아니, 그냥 네네네. 여기서 하면 안 되나? 근데 제가 지금 곧 종료하라고 해놔서 얘가 응. 다시 떠야 될 건데 지금 근데 제가 계속 하고 있어서 안 꺼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나갔다가 다시 해야 되나? 지금 9시 반까지 설정해놨는데요. 네. 아, 그 정도면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어요. 네. 네, 총장님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 할게요. 네, 정우진 선생, 네, 저렇게 해서 논문을 썼잖아요. 네. 그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저작권이요? 음. 저렇게 논문 쓰면 안 됩니다. 다 베깅 논문이 돼서. 아니, 그러니까. 네, 아, 그, 네. 그 AI에게 지휘한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 AI를 지금 최신 연구 논문 그 네, 가이드라인은 저 서브 질문 하나 더 하고, 저 대답 좀. 네, 가령, 네, 정우진 선생이 지금 하신 그 명령과 네, 그 경로를 비슷하게 따라서 그
작성을 한 사람이 있으면 그럼 네. 비슷한 논문이 나오겠네요. 그럴 수 결, 있죠. 네, 네, 그럴 수 결과물이.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네, 네. 저런 건 쓰면 안 되겠구만. 그러니까 최근 연구 가이드라인은 논문에서 어떤 명령을 해서 네가 어떤 AI 툴로 떤 내용까지 뽑았는지에 대해서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챗GPT 5.2로 이 부분은 검색을 해서 요 문장은 AI로 생성한 뭐 문장과 데이터라는 것들을 꼭꼭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최신 연구 그 규정이. 연구 규정이에요. 네, AI를 쓰지 음, 말란 말은 아니고 네. 네가 어떤 식으로 뽑아서 요걸 다 시뮬레이팅 했는지 그 음. 전부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AI와 그렇게 관련된 연구 윤리 규정이 있다. 맞습니다. 네, 그 함정적. 가이드라인이 네. 다 있습니다. 네, 거기에 그러니까 생성 인공지능을 쓰지 말 금지는 아닌데 정확하게 어떻게 활용해서 써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은 지금 다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또 학술지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 네, 저렇게 쓴 것이 AI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거를 알아챌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수준만큼 보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웬만한 사람들 글은 딱 보면 이거 AI로 썼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AI 그거, 특유의 문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알아? 일단 그 내용이 제가 답을 드릴게요. 지금 그 대학 교수들이 네, 학생들 기말 보고서를 받아요. 네, 근데 그 AI로 쏘면 다 F 줍니다, 지금. 네, 근데 그거 AI로 썼는지를 검증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그게 정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네, 그래서 AI로 써가지고 보고서 내고 발표하고 그러면은 지금 제가닥 걸리고요. 그래서 지금 대학 내에서 어떤 논쟁이 있느냐면은 AI로 보고서 쓰면 안 된다. AI로 보고서 써라. 이런 논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은 AI로 보고서를 써도 된다. 네, 그런데 맞습니다. 당신이 네, 뭐라고 질문을 하고 뭐라고 오답을 내렸는지를 밝히고 그다음에 맞습니다. AI가 써준 보고서에 대해서 당신이 어떤 수정과 기여를 했는지 밝히고 결론이 맞습니다. 뭔지를 밝혀라. 이 과정을 다 밝혀야 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다 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네, 오케이.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내가 신임 교수 같아. 그죠? 네. 네. 어쩜 이렇게 잘하셔요? 네, 맞습니다. 그거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래요. 정우진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정우 선생님 끝난 거죠? 네, 끝났습니다. 네. 예, 감사하고요.